발표 자료를 사용하겠습니다. 앞에 너무 재밌게 좋은 강의들 많이 해주셨는데요. 마스크 이 정도만 이렇게 하고 해도 괜찮을까요? 네. 아빠놀이, 그리고 백과사전, 그리고 크라우드 펀딩을 주제로 오늘 이야기를 드리겠고요. 단동식품이라는 우리나라의 전통 육아법과 그리고 지금 아빠로서 하고 있는 아빠놀이, 이것들이 어떻게 연결됐는지, 이 과정에서 우리 선조님들의 그 지혜가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를 좀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주식회사 플레이포식스의 대표 이사를 맡고 있는데, 플레이 46 요거는 성경 말씀에 그 말라기 4장 6절 말씀에 보면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 회사가 지금 플레이 해가는 일은 아빠로서 이 남자의 사랑을, 아빠의 사랑을 아이에게 주고 또 남자의 사랑을 사랑하는 아내에게 줄 수 있는 그런 콘텐츠들을 만들고, 또 아이와 아내의 그런 자발적인 사랑과 그런 존중이 아버지에게로 향할 수 있도록 하는 일들을 위해서 플레이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저는 현재 내 아이의 아빠고요. 그렇게 안 보이시죠? 저도 아내랑 같이 걸어가면은 아이가 아이를 키운다고 그러고, 30살에 결혼을 해서 31살 때 이제 첫째 아이를 낳고, 지금 결혼한 지 한 8년차 9년차 되면서 올해 이제 막둥이까지 내 아이를 키우고 있고요. 딸, 아들. 계획한 건 아닌데요. 잘 나왔습니다. 너무 아이들 키워가는 그 아이들이 자라면서 주는 기쁨이 너무 크고 힘들어요. 근데 그 과정에서 이제 나오게 됐고, 그다음에 플레이포식스 말씀드렸고요. 큰 딸입니다. 큰 딸이고, 네. 그다음에 그 아빠들을 위한 콘텐츠를 만들고 있고, 그건 아빠랑이라고 페이스북에 쳐보시면 그 아빠랑이라는 페이지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아빠들을 위한 그런 놀이, 그리고 감동, 육아, 또 남편으로서 할 수 있는 그런 콘텐츠들을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고, 오늘 말씀드릴 그 아빠놀이 백과사전과 놀이 카드가 현재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빠와 아이가 아니라 남편과 아내, 그리고 태어날 아기를 위한 저희가 임산부 크림을 하나 준비를 한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캔디드랩이라는 자아 브랜드를 두고 임산부 크림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들을 오늘 쭉 드려볼게요. 먼저 전통 육아와 단동식품, 이 주제가 전통놀이 현재에서 미래를 묻다라는 얘기를 했는데요. 이 전통놀이, 그리고 전통 육아, 또 아빠 육아를 하다 보니까 이 전통 육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뭐가 있을까? 어떤 얘기가 좋을까? 단동식품이라는 키워드를 하나 찾았는데, 실제로 저희 아이와 막내 아이와 많이 하기도 합니다. 먼저 전통놀이는 잊혀져서는 안 될 우리의 소중한 문화라는 거예요. 이 놀이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 당시의 생활상, 그리고 문화, 언어 그 자체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의 그런 역사, 시대를 담고 있는 것이 우리의 놀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그런 면에서 이 전통놀이라는 게 우리 그 선조들의 생활 문화, 역사를 그대로 바라보고 느낄 수 있는 그런 너무 소중한 유산이고, 저희가 그것도 반드시 배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아빠로서 이 단동식품이라는 걸 하나 봤는데, 단동식품을 너무 잘 아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고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우리 단군 시대부터 쭉 지금까지 이어져 나려오는 우리나라 고유의 그 육아법, 놀이법, 무려 그 역사가 5,000년이나 됐습니다. 5,000년이나 된 우리나라만의 전통 육아법이기도 하고요. 여기 보면은 손과 몸을 쓸 수 있는 그런 놀이들이 굉장히 많아요. 손, 그리고 몸. 그러면서 이제 아이들의 인지를 발달시키는 놀이들이고요. 그러면서 이 안에 담겨 있는 가치를 보니 인간의 존엄성을 강조하고, 이 아이가 이 존재만으로 얼마나 소중한 우리 아이인지, 얼마나 가치 있는, 그래서 사랑받아야 마땅한 아이인지를 강조하면서 사람의 도리를 가르치는 놀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동작으로 표현한 건데, 일례로 제가 몇 가지를 보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게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나 잘 아시는 도리도리, 그렇죠? 아시죠? 도리도리. 이쪽도 보고 저쪽도 보면서 이치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살아가면서 이치를 깨달으라는 거죠. 그래서 목운동, 도리도리. 그리고 손으로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너무 잘하시네요. 지암지암. 이거 알죠? 잼잼. 이 지자가 보면은 그 가질 지자고, 암자가 버릴 지자인 거예요. 가질 줄도 알고, 열심히 해서 가질 줄도 알고, 때로는 버릴 수도 있어요. 버리면, 가지면 빵개인데 버리면 5개, 두 손으로 하면 10개죠. 지암지암. 이런 의미들을 여기에 담고 있고, 또 손으로 할 수 있는 거 보면, 그쵸? 너무 잘해요. 곤지. 땅과 하늘이 맞닿는 그 이치, 조화 속에 살아가라는 곤지.
조금 난이도가 높아지면 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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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죠? 그다음에 짝짝꿍 짝짝꿍 있죠. 이게 궁자가 이게 하늘을 닮는 모양이래요. 하늘과 하늘이 맞닿는 거예요. 짝짝꿍 짝 하늘과 하늘이 맞닿으니까 너무 신나요. 흥이 나요. 짝짝꿍. 그래서 보면 손만 가지고도 아이랑 잼잼 곤지 곤지 짝짝꿍 그리고 엄마랑 아빠랑 혹은 아니 엄마랑 아빠랑도 할 수 있죠. 엄마랑 아이랑 그리고 아빠랑 아이랑 이렇게 같이 잼잼 서로 손에 곤지 곤지 하면서 짝짝꿍 하이파이브 이렇게 하면서 이게 놀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게 허리 쪽으로 내려와서 보면은 브라브라 브라브라 이래가지고 보면은 그 아이를 허리를 잡고 있어서 하늘의 기운과 땅의 기운이 이 속에서 돌아가고 있다. 이 천지의 기운을 받은 뭐 근데 제가 이런 뭐 단군이나 이런 뭐 종교적인 그런 게 아니라 이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브라브라 우리 아이에게 이런 어떤 천지의 기운이 순화하고 있다. 너는 너무 소중한 아이다라는 거고요. 허리를 잡고 해주는 거고, 그다음에 이렇게 살짝 앉혀서 아이를 팔을 잡고 이렇게 시상 풀어주는 시상. 너는 우주를 품은 아이야. 너는 우주 같은 아이야. 너 얼마나 소중한 아이인지 몰라. 이렇게 부모의 마음이 담겨 있고요. 그다음에 다리로 가면 이제 선마 해서 네 몸을 잘 단련해서 옳은 길을 선택하고 바른 길을 걸어가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손잡고 이렇게 걸어가 주는 거예요. 그리고 아빠들이 이렇게 이제 좀 이렇게 아이 이렇게 안아가지고 이렇게 해줘. 선마 이런 뜻들을 담고 있고요. 또 그 업비 있어요. 업비 나쁜 거 하지 말라, 나쁜 행동 하지 말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에비에비 하잖아요. 에비에비 업비 에비에비 이거 계속 나오죠. 죄송합니다. 에비에비. 그다음에 아함은 뭐냐면 아 할 때 우리 아바바바바바 하잖아요. 아바바바바 이게 아 모양이죠. 그래서 이게 그 말 조심하라. 항상 말 조심해.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또 하나 보면 질라비 헐헐 이거 있는데 이건 뭐냐면 이게 팔을 잡고 이렇게 헐헐 이러면서 나쁜 질병이나 이런 것들이 네 안에 오지 않고 건강하게 자라달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죠. 이 보면은 이 단동시fun이 주로 이제 이 영아기 그 돌 전에 아이들에게 우리 그 조상들께서 했던 5,000년을 거쳐 해온 건데 지금 보시면은 들으면 대충 다 알잖아요. 에비에비 아바바바 그다음에 뭐 헐헐 애들 이렇게 해주고 다 이렇게 잼잼 다 하는 것들이 지금 우리 보면은 우리 그 육아 그 곳곳 아이들과의 그 관계 속에 다 들어와 있고요. 이게 너무 놀라운 게 뭐냐면 손과 신체 머리부터 발끝까지 손과 신체를 사용하는데 이 손이라는 게 모든 신경이 연결된 곳이라고 해요. 이 손끝의 이 자극들이 모든 신경과 연결이 돼 있고 우리의 신체는 특히 이 영유아기의 그 아이들에게 이 신체 발달, 피부 접촉 이거는 모든 발달의 기초가 되는데 한번 보면 우리 그 선조분들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 몸을 사용하고 피부를 부드럽게 이렇게 시상시상 안아주고 하는 그런 놀이들을 가지고 육아를 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재밌는 거는 누구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눈만 마주치고 까꿍 할 수 있고 손바닥 하나로 잼잼 곤지곤지 할 수 있고 짝짝꿍 할 수 있고 걸음걸이 하나로 선마 이게 너무 쉽고 마음과 의지만 있으면 누구나 할 수 있다는 거죠. 저는 이게 비싼 장난감이 있고 돈이 많아야 뭔가 육아를 잘할 수 있다면 너무 불공평하잖아요. 근데 우리 조상분들 그런 거 없어도 그냥 마음만 있으면 의지만 있으면 아이 바라보고 이게 진짜 최고의 육아법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그 안에 담겨있는 그런 부모의 마음, 아비의 마음, 어미의 마음 이런 놀라운 가치들이 이 안에 담겨있다는 거에 놀랍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빠들이 엄마들이 꼭 이런 이 지혜들을 좀 배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이제 말씀드릴 핵심 주제인데 어떻게 가야 되는가를 저희 이제 아빠놀이 백과사전이라는 것이 어떻게 나왔는지를 좀 말씀을 드리면서 그 안에서 좀 힌트를 찾아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크라우드 펀딩이라고 들어보셨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직 물건이 나오지 않은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물건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물건을 만들겠습니다.라고 저희가 이렇게 올리면 그 대중분들이 크라우드 분들이 이거 괜찮겠다 해서 펀딩을 투자를 해주시면 그게 이제 그걸 가지고 제작을 해서 그분들께 이제 나눠드릴 수 있는. 그래서 펀딩을 그러니까 먼저 물건을 제작해서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이야기를 드리고 펀딩이 되면 이렇게 이제 할 수 있는 건데 저희가 지금 총 투자부 와디즈라는 그 플랫폼 사이트에서 투자부터 아빠놀이 백과사전 3차에 걸쳐서 했고 현재 이제 임산부 크림 아까 말씀드렸던 것까지 5번의 펀딩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 아빠놀이 백과사전과 놀이카드는 뭐냐면 그 아빠가 평일 저녁에 아이들이랑 할 수 있는 간단한 놀이들이에요. 예를 들면은 그 배에다가 방구 뿡 껴주죠. 배방구. 그 배에다 방구 아무것도 아닌데 너무 재밌어하는 거예요. 엊그저께는 자기 등에다 해달래요. 그래서 등에다 뿡 해주면 너무 재밌어요. 엉덩이다 해달래요. 엉덩이다. 그 엉덩이다 뿡뿡 몇 번 하더니 제 얼굴에다가 그 방구를 끼더라고요. 근데 이게 아무것도 안 넣는 놀인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놀이들을 100가지를 저희가 이제 모은 거거든요. 그래서 백과사전이다. 100가지를 모았다는 건데 받으시는 분들이 이거 처음 바꿔서 이거 별거 없네. 다 아는 놀이고 뭐 했는데 막상 해보니까 아이들은 흠뻑 취한다는 거예요. 너무 재밌다는 거예요. 비싼 장난감 이런 것도 이게 재밌는 것도 많지만 그냥 아빠랑 아이랑 그 자리에서 있는 거 가지고 그냥 이렇게 하는 게 너무 재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펀딩을 저희가 시작을 하고 앵콜 요청들이 많아가지고 2차, 3차에 걸쳐서 펀딩을 했었고 8,000% 가까운 달성률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작년도 2019년도 2월달에 펀딩이 계기가 돼서 그 길벗이라는 출판사 통해서 저희가 출판을 했고 아빠 육아가 아빠 서적 같은 게 책이 잘 안 팔려요. 아빠들이 이게 자기 좋아하는 건 하는데 굳이 아이가 하는 거 안 사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곳에서 그래도 4세까지 발행할 수 있었던 그만큼 이제 아빠 육아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시대가 됐는데 그리고 아시아권에 대만, 홍콩, 마카오, 중국 그리고 올해 중국 책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4개국의 판권이 수출이 돼서 가고 있고 또 이제 아빠놀이 카드 어플리케이션 이제 저희가 만들었어요. 안드로이드 카드 쳐보시면 이렇게 해서 쉐킷해서 흔들면 랜덤하게 놀이가 탁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추가 상품까지 개발을 하게 됐는데 이 각각의 과정을 좀 말씀드려 볼게요. 먼저는 제 개인의 경험이 있었고요. 개인의 문제가 있었겠죠. 그래서 그걸 해결하는 과정에서 이게 가치가 있는데 이거 뭐지? 해서 이 경험을 SNS로 이제 확산을 하는 과정을 한번 겪었고요. 근데 거기서도 반응들이 있는 거예요. 이게 뭐지? 그래서 이번에는 그러면 진짜 불특정 다수 모르는 분들께 한번 검증을 해보자 해서 저희가 이제 크라우드 펀딩이라는 그걸 해봤었고 거기서도 이제 가치가 창출되면서 지금 뭐 되게 많은 분들이 그래도 이거 부족한 책이지만 보고서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제 개인의 경험을 말씀드리면 열심히 일하고 살았어요. 그냥 그냥 아빠처럼 살았는데 어느 날 퇴근하고 집에 들어갔는데 아이 그 당시 애가 둘이 있었거든요. 첫째랑 둘째가 엄마 옆으로 이렇게 쏙 가더니 아빠 가 하면서 저를 밀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지? 제 딸애는 이렇게 좀 열심히 한다고 이렇게 하고 하는데 가라고 하니까 되게 속상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이제 그날만 그런 게 아니라 몇 날 며칠 이렇게 계속 반복되니까 이게 너무 속이 상하고 한 번씩 아내랑 다투면 아내도 가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셋이 다 가라고 하니까 가긴 어딜 갑니까?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좀 고민을 많이 하게 됐고 그때 이제 좀 깨달은 것 중에 하나가 가족이라는 게 너무 소중한데 함께 시간을 보내지 않으면 함께 행복할 수 없구나. 나는 가정을 위한다는 걸 가지고 내 책임감을 무기 삼아 달려왔는데 이게 함께 시간 보내지 않으면 이게 아니구나. 그리고 애들이 너무 빨리 자라는 거예요. 이 영유아기 이게 폭발적으로 자라는데 이 아이들이 자라는 시간은 결코 되돌릴 수 없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때 고민에 빠지고 그러다가 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 별거 아닌 배방구 놀이 그리고 신문지 있으면은 신문지 제가 하나 갖고 있으면 팍팍 찢을 수 있잖아요. 저희 집 애들은 벌써 자격증이 한 10개씩 있어요. 왜냐면은 이거 주먹으로 격파하면 자격증 하나, 엄지로 격파하면 자격증 둘, 이런 식으로 자격증을 주는데 첫째, 둘째가 이미 엄지, 검지, 뭐 오른손, 왼손 10개를 다 격파하기 때문에 자격증 애들이 10개씩 다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찢어질 때마다 기분이 좋잖아요. 자신감이 막 생기잖아요. 그리고 요새 이제 택배 물건 오면 기사님들이 택배 박스 갖다 주면 거기 아이 이렇게 쏙 태우면은 근사한 썰매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끌어가지고 여기 저 어디로 갈 거예요 손님? 그럼 엄마한테 가주세요 하면은 엄마한테 가가지고 엄마 다 왔습니다. 요금은 뽀뽀해요. 뽀뽀도 받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또 아이들이 한 번씩 자기 박스라고 썰매라고 꾸미게 해요. 막 스티커도 붙이고 그림도 그리면은 1시간이 훌쩍 가요. 너무 편한 거죠. 그림 그리고 저는 그 시간에 쉴 수 있고 그래가지고 이게 너무 좋은데 그래가지고 이제 애들이랑 좀 퇴근하고 나서 바쁘고 힘들어도 놀자. 이게 뭐 간단한 1분 놀이인데 1분이어도 좋으니까 놀자 했던 게 1분이 되고 10분이 되고 1시간이 되기도 했는데 그렇게 한 달 정도 하고 나니까 제가 이게 집에 들어가면 이게 딱딱 소리 나잖아요. 그러면은 아빠다 하고 저기서 다다다다다다 애들이 이렇게 달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뭐지? 이거 싶었고요.
그리고 특히 제가 이제 그 아이들과 이렇게 시간을 보내는 노는 시간만큼은 그 아내에게는 소소한 어쨌든 아이들과 좀 분리돼 가지고 쉴 수 있는 어쨌든 그런 시간이잖아요. 자유 시간이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깔깔대며 노는 모습이 이렇게 좋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 아내도 만족도가 있고 또 그리고 제가 애들과 있으니까 비로소 아내가 보여요. 둘째 날 때까지 전혀 이게 일에만 좀 집중하고 있다가 아내가 이제 비로소 보니까 이게 진짜 너무 힘들어요. 애들이 이렇게 하는 게 진짜 고생 많이 했겠다. 그러면서 저희 가족이 점점 이렇게 좋아지는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되게 가치 있다. 이 놀이 가치 있다. 이 생각을 했고 그래서 저희가 2017년도 어린이날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페이스북에 그 아빠랑이라는 페이지를 하나 만들어서 그냥 노는 거 올렸어요. 이거 보세요. 이게 좋아요. 이렇게 올렸어요. 올렸는데 그 처음에는 이제 주변 지인분들이 이렇게 이제 한 명씩 유입이 되죠. 저 이런 거 합니다. 이렇게 했는데 처음에는 제가 이런 거 막 올리니까 주변에서 선배님들이랑 뭐 동기랑 후배 너 뭐 하냐? 너 뭐 창업한다더니 뭐 일한다더니 너 뭐 하냐? 이러면서 너 뭐 힘드냐? 밥 사줄게 뭐 이러면서 막 이랬었는데요. 그래서 그렇게 갔는데 초반에는 대부분 한 지인 기반으로 한 300명 정도 이렇게 이제 페이스북에 이렇게 왔었는데 근데 어느 시점부터는 모르시는 분들이 이렇게 이제 어느 임기치가 지나니까 모르시는 분들이 이렇게 유입이 되면서 댓글도 남겨주시고 이거 별거 아닌데 해보니까 재밌네요. 나도 이거 아는데 그리고 이런 놀이도 있어요. 막 이렇게 해주니까 막 이렇게 인터랙션이 되면서 이 페이지가 점점 해서 어느 순간 한 10,000명까지 그냥 이렇게 쭉 이렇게 구독자분들이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게 뭐가 있다. 이게 제 개인적으로 확신이 있고 페이지에서 지금 사용자분들의 그 반응을 얻었잖아요. 이게 뭐 있다. 이거를 좀 어떻게 더 해볼 수 없을까 했을 때 하면서 저희가 사용자 조사를 많이 했어요. 인터뷰도 하고 설문조사도 하고. 근데 그때 얘기해 주셨던 게 뭐냐면 페이스북에 콘텐츠 올라오는 건 좋은데 휘발성으로 날아가 버리잖아요. 이게 보고 밑으로 내려가니까 찾아보기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혹시 좀 모아줄 수 없겠어요? 라는 얘기를 정말 많이 해주셨고 그래서 이걸 한번 모아보자. 어떻게 모아볼까? 뭐 캘린더부터 뭐 여러 가지 뭐 어플도 실제로 시도했다가 돈을 좀 많이 까먹었습니다. 잘 못해가지고. 근데 하다가 책을 많은 분들이 이렇게 책 형태가 좋다 얘기를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 책이라는 컨셉을 가지고 시중에 나와 있는 그런 아빠 놀이 그런 서적들을 한 10대 권 정도를 저희가 다 이렇게 해가지고 실제로 거기에 나오는 몇만 가지 되는 놀이들을 제가 개인적으로 다 놀아봤고 그 다음에 거기에 나오는 카테고리 범주화된 것들을 다 이렇게 저희 나름대로 이렇게 분석을 해가지고 따따따따따 해서 이제 이거를 이제 백과사전이라는 컨셉으로 100개를 한번 넣어보자 기획을 했고 이걸 가지고 크라우드 펀딩을 한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좋았던 거는 저희가 책을 만들 수 있는 재주는 없지만 이거에 펀딩을 해주시면 돈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먼저 제작한 다음에 이렇게 보내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자본이 없어도 충분히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시작을 한 거죠. 실제로 1차 펀딩을 했는데요. 그래프가 이렇게 보시면 되게 이쁘죠. 이렇게 쫙 올라가는 거예요. 첫날부터. 그래서 상품 계획은 사용자 조사부터 해가지고 저희가 영루와 놀이 서적 연구부를 했고 그다음에 스토리는 이제 제 개인의 이야기와 아버지들의 이야기를 넣었고요. 그다음에 홍보 마케팅을 그때 어떻게 했었냐면 이게 너무 중요하잖아요. 처음에는 대부분 지인분들이 아시는 분들께 계속 뭐 메시지 보내고 메일 보내고 연락하고 합니다 하니까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처음에 그 트래픽이 탁 생기잖아요. 펀딩률이 착 올라가면 이게 와디즈라는 사이트에서 이렇게 트래픽이 높으면 실시간 랭킹 이런 거에 올라가거든요. 그러면 이게 와디즈 플랫폼에 들어오신 분들이 뭐지 하고 한 번 더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출이 더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분들이 더 보시면 아무래도 펀딩 확률이 높아지겠죠. 그게 있고 와디즈 입장에서도 잘 되는 거를 많이 해주면 본인들이 돈을 더 벌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저희 걸 더 홍보를 해주는 거예요. 페이스북이나 자기네 그 문자, 이메일 더 해주니까 저희가 더 올라가요. 그러니까 랭킹에 계속 저희가 1위부터 3위권까지 서적으로는 거의 처음이었다고 해요. 거의 계속 저희가 펀딩 끝날 때까지 이 사이클이 유지가 되고 그때 저희가 이제 아빠랑이라는 페이지가 한 10,000명 정도 그 구독자분들이 계시니까 그 페이지에서 계속 콘텐츠 만들고 소개하고 또 그거 기반으로 타깃 광고를 계속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한 3,000% 정도까지 달성하는 그렇게 이제 홍보 마케팅을 했었고요. 되게 로직은 간단해요. 간단한데 이게 되게 통하던 그런 펀딩이었고요. 근데 저희가 만들어 본 적이 없다 보니까 이게 만드는 과정에서 좀 힘들었어요. 이게 처음에는 출판사와 출판사가 아니라 인쇄소와 그런 일정 조율하는데 좀 실패해서 했고 또 놀이 카드를 만드는 것도 이렇게 커팅이나 이런 거에 좀 약간 예민한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거를 저희가 이제 그런 리스크를 저희가 모르다 보니까 그런 불확실성 때문에 한 번,
두 번 발송을 지연을 시켰거든요. 그때 제가 살면서 받을 수 있는 욕은 다 먹은 것 같습니다. 이거 이게 좋은 마음으로 한 건데 뭐 문자 뭐 사이트 뭐 해서 정말 담고 싶지 않은 욕도 들은 것 같고요. 뭐 하는 거냐 장난치고. 그래서 아버지도 화나셔가지고 무서웠어요. 하지만 저희가 진심을 다해서 한 분 한 분 죄송합니다 다 대응을 했고요. 그리고 받으시고 나서 이게 되게 간단한 놀이지만 애들이랑 노니까 너무 재밌다는 거예요. 뭐 가족 오락관 뭐 옛날에 우리 도전 드림팀 뭐 그런 재미 나고 애들이랑 너무 재밌었다고. 그래서 그때 이제 후원자들의 그 서포터분들의 후기가 이제 오고 그다음에 앵콜 한 번 더 해주세요. 어디서 삽니까? 이게 막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거가 계기가 돼서 저희가 2차 펀딩을 했었고요. 뭐 앵콜하고 다 어디서 삽니까에 대한 문의가 되게 많이 들어왔었어요. 정말로. 그래가지고 한 번 더 했었고 근데 이때는 저희가 좀 타겟 설정하는 거 좀 잘못한 부분이 있어요. 제가 재밌는 거를 그때 발견한 걸 하나를 하면 그 페이스북에서 타겟 마케팅을 할 때요. 그 타겟을 설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저희가 어떻게 타겟을 했었냐면 대략 28세에서 45세 기혼 이런 타겟을 걸고 펀딩을 했어요. 그게 1차예요. 이게 1차 때 펀딩 막판에 저희가 찾은 그 키워드고 2차 때는 하다 보니까 키워드가 되게 쪼개지는 거예요. 0에서 1세 무슨 아이, 뭐 1에서 3세 무슨 아이, 그다음에 3에서 5세, 그다음에 5에서 7세 영유아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타겟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딱 저희 그 영유아 아이들이 타겟이어서 그렇게도 한번 해봤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걸 다 풀었어요. 그냥 28세에서 45세 그 정도면은 다 결혼에 관심 있고 육아에 관심 있을 수 있다라는 가정하에 선물해 줄 수도 있으니까 내가 다 풀어봤는데 결과가 보시면은 되게 극명하게 나요. 처음에 쭉 올라갈 때 보면 28세 45세 기혼 그리고 중간에 되게 안 올라왔던 타이밍이 있는데 그때가 타겟을 굉장히 정교하게 찍은 그 타이밍이거든요. 그때 안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우리 거는 다 샀나 보다 아빠들이 다 샀나 보다 했을 때 그 타겟 그것들 다 풀고 그냥 28세 45세 하니까 갑자기 쭉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게 이때 이제 마케팅을 하면서 발견을 했던 게 이 제품에 한해서는 어쨌든 한 번 그러니까 그 타겟이 좁으면 좁을수록 같은 비용을 설정을 했을 때 이 도달하는 숫자가 정해져 있는데 이 도달하는 숫자가 정해져 있다 보니까 타겟군이 적은 사람의 경우는 도달했던 사람에게 또 도달되고 또 도달되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발견한 건 한 번 봤을 때 이거 별로야 하고 넘어간 사람은 다시 봐도 안 산다는 거예요. 저희는 한 번 봤을 때 이런 게 있었구나. 또 봐도 괜찮네. 사볼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한 번 봤을 때 관심 없으면 안 산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다 풀었다는 의미는 뭐냐면 타겟군이 굉장히 넓거든요. 그러니까 도달을 그냥 많은 사람에게 도달을 시켜서 이 사람들이 그냥 들어올 수 있게끔 이게 한 게 그건데 저희 이 제품의 경우는 그냥 넓게 타겟을 넓게 잡았을 때 했었고 그래서 이제 2차 때 이랬고 3차 때는 아예 처음부터 28세 45세로 하니까 그냥 처음부터 쭉 저희가 잡은 게 있으니까 갔고 그래서 마지막 그 3차 때가 펀딩률이 제일 높았어요. 자 그렇게 해서 그 와디즈에서도 상도 주셨어요. 저희 그 옳은 일을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옳은 일을 행하는 그러니까 가정 중심으로 아빠와 아이의 그 시간을 회복하고 가정을 회복하고자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높게 평가해 주셔가지고 저희에게 저런 상도 주시고 그런 출판사 통해서 이제 했었고요. 그다음에 이 아빠놀이 카드라고 저희가 이제 앱도 만들어서 이게 무료예요. 무료고 그 유료 버전도 1,200원이면 할 수 있어요. 그냥 누구나 손쉽게 좀 접근할 수 있게 해놨고요. 부족한 거는 많지만 그래도 받으신 분들이 아이들하고 가니까 같이 하니까 너무 좋아요. 흔들어서 이렇게 쉐이킷 하면 랜덤하게 놀이가 딱 나오거든요. 그거랑 이렇게 놀 수 있게 이렇게 해놨고요. 그다음에 현재 iOS는 개발 중에 있고 영문파전도 해놔서 그 시스템 언어를 영어로 해놓으면은 이렇게 영어로 또 아이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5번째 도전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아빠가 발라주는 임산부 크림이에요. 그래서 엄마들 아이 가지면 배가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몸이 많이 붓고 이렇게 튼 살들 생기잖아요. 이것들을 좀 예방하고 완화해줄 수 있는 그런 이제 크림인데요. 이거는 그 이제 저는 아빠와 아이 입장에서 그걸 했었던 거고 저랑 같이 일하는 친구가 디자인하는 친구인데 그 발표 자료도 어제 밤늦게까지 그 친구가 예쁘게 이제 업데이트를 해줬고 아내가 그 화학을 전공해서 화장품을 만드는 수 있는 친구예요. 어려서부터 자기가 만들어서 발랐는데 아이를 가지는 과정에서 본인들이 직접 이거를 만들고 또 이걸 브랜딩해서 이렇게 하는데 그 아이 이걸 이렇게 아내가 이렇게 했을 때 남편이 발라주는 거예요. 한 5분 정도 이렇게 마사지 해주면서
이렇게 대화도 하고 이렇게 하면은 둘 다 좋은 거예요. 부부 사이에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대화도 하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 아빠의 손길, 엄마의 손길이 아이에게는 이게 첫 번째 신체 접촉이고 피부 접촉이고 노린 거야. 아이에게 첫 번째 노린 거예요. 이 태교가 이런 거구나. 이제 이거를 좀 발견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내를 위한 그 사랑과 또 그 아이와의 그 놀이가 이때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컨셉으로 저희가 이제 임산부 크림을 만들어서 지금 현재 와디즈에서 현재 진행하고 있고요. 이거에 저희가 이제 이렇게 가는 거의 핵심은 뭐냐면은 이 경제적인 문제, 먹고 사는 문제가 사실 너무 힘든데 우리 사회의 그 시스템이 남편, 아빠 따로, 엄마 따로, 아이 따로 다 지금 뿔뿔이 이렇게 흩어놓는 세대가 됐어요. 어쨌든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야 되니. 근데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가 중심이 돼서 자기들이 가진 재능과 달란트를 가지고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이게 일적으로나 시간적으로나 너무 자유로운 게 많은 거예요. 특히 지금 이 코로나 시대 되면서 이게 사회적 거리두기 하잖아요. 근데 거리두지 않는 최소한의 관계가 있어요. 바로 그 가족이잖아요. 가족끼리는 그래도 거리두지 않잖아요. 집에서 같이 있는 동안 이런 문제들을 같이 해결할 수 있으면 너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제 회사가 나가는 방향이 이런 축을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편과 아내가 중심이 돼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그러면 아이들은 보면서 먹고 따라가고 자연스럽게 경제 공부가 되는 거고 자연스럽게 교육이 이루어지는 거고 따라갈 수 있으면 너무 좋겠다 하고 있고, 그래서 이상적인 얘기일 수도 있지만 이 문제를 어떻게든 좀 한번 해보고자 분투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은 먹고 사는 문제를 전혀 해결을 못했습니다. 네. 이제 슬슬 이제 마무리를 좀 짓겠습니다. 전통놀이에서 배운 아빠놀이인데요. 이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건데 이 선조들의 이 지혜가 너무 놀라워요. 손, 몸으로, 그리고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다는 거. 이게 너무나 하고요. 그리고 이런 놀이들은 보면 사실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아요. 한 1분 정도면 누구나, 물론 1분으로 안 끝나죠. 재밌으니까 더 해주세요, 더 하지만 1분이면 충분히 할 수 있는 놀이들인데 그 1분에 엄청난 비밀이 있다는 걸 하나 발견했어요. 뭐냐면 엔돌핀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엔돌핀, 우리 기분 좋고 흥분하면은 나오는 호르몬인데 이 엔돌핀이라는 게 1분이라는 시간이면 충분히 폭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엔돌핀의 특징이 이게 순간적으로 팍 폭발했다가 감소할 때는 서서히 감소한대요. 그러니까 한번 엔돌핀이 탁 터지면 그 뒤로 기분이 좋아요. 아이가 기분이 이렇게 좋은 거죠. 근데 이 1분이라는 시간이면은 아이가 터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집에 들어가면 아이 보잖아요. 그럼 오늘 외투를 입고 있으니까 이렇게 벗어줘요. 그럼 이렇게 흔들어주면은 이게 투가 뭔지도 모르지만 아빠한테 막 달려들거든요. 이게 피하고 하면서 엄마한테 가서 인사도 하고 다녀하고 하면 한바탕 이렇게 놀고 나면 이게 너무 재밌잖아요. 그러면은 그 뒤에 제가 좀 이렇게 정리도 하고 쉬어야 되잖아요. 아이가 이렇게 이미 엔돌핀이 한번 팍 터졌죠. 그 뒤로 기분이 좋아요. 가만히 있어도 이제 아빠가 뭐 할 수 있게 좀 기다려주거든요. 근데 이 과정이 안 되면 이게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뭔가 쫓아다니면서 좀 징징거리기도 하고 뭐 좀 그런 것 같아요. 뭔가 이거는 같이 놀자는 어떤 욕구의 표현이죠. 근데 이거를 하면 이렇게 좀 편한데 안 하면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이 엔돌핀, 그리고 이거 중요한 게 뭐냐면 평일 저녁에 우리 아빠들이 충분히 1분의 시간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의지만 있으면. 그리고 매일매일 이렇게 짧은 시간이지만 이렇게 엔돌핀이 아이와 터지는 시간을 가지면 각인 효과라고 할까요? 아빠랑 있으면, 엄마랑 있으면 즐거운 거예요. 아빠랑 있으면, 엄마랑 있으면 엔돌핀이 터져. 우리 아빠는 즐거운 사람, 엄마는 즐거운 사람. 이 친밀감이 회복된다는 거, 이 비밀을 제가 이제 발견을 해서 아무리 바쁘고 힘들고 지쳐도 1분을 쓸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아이에게 그 노력을 하고 있고요. 혹시나 이제 제가 어제도 이제 좀 늦게 가서 못 하고 오늘도 이제 좀 집에 가면 이제 아이들 자고 있거나 그럴 것 같은데 이럴 때는 이제 엄마랑 잘 얘기를 해서 원격놀이 하는 거죠. 영상 통화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하면 영상 통화하는 시간 너무 보고 싶었다 아빠 이렇게 했는데 하면은 아빠 이렇게 대화할 수 있잖아요. 이게 그래서 이제 이런 원격놀이 충분히 할 수 있고요. 근데 이게 보니까 아내랑 사이가 좀 안 좋을 때는 전화하는 것도 힘들더라고요. 영상 통화 한번 하는 거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아내와의 관계가 너무 중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집에 가면 이제 수면놀이라고 할까요? 아이가 이렇게 코 자고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들어가서 우리 어렸을 때 기억나시죠? 이 아빠의 까끌까끌한 수염과 아빠의 목욕탕에서 맡은 스킨 향기들을 저희 다 기억하잖아요. 아이들이 수면 상태지만 무의식 상태지만 다 기억한다는 거죠. 그래서 아빠 왔어. 문 대주고 아빠는 너 너무 보고 싶었다.
사랑한다, 너무 보고 싶다, 이런 얘기 해주면 아이가 다 기억한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뭐 술이나 담배를 하시거나 아내분이 힘들게 아이 재웠는데 가서 깨우는데 큰일 나죠. 그러니까 조심조심 매너 있게 존엄한 우리 아이를 존중해주면서 하면 얼마든지 이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힘든 시간이지만 아빠들에게도 엄마들에게도 얼마든지 이런 것들을 기억하면서 하면 좋겠다는 얘기를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이 전통과 놀이, 이게 너무 가치 있고 소중하다는 거예요. 지금 말씀드린 그런 선조들의 지혜부터 이게 곱씹어 보면 너무 가치 있는 이 놀이 그리고 우리의 전통들을 정말 진정성 있게 저희가 좀 받아들이고, 그래서 이게 좀 앞으로 나아갈 때 어떻게 나아갈 수 있을지 저 역시도 함께 분투해서 고민하고요. 같이 좀 고민하면서 이렇게 좀 또 그리고 좀 육아 측면에서 아빠들 너무 힘든데 아빠들 좀 많이 이해해 주시고, 그리고 또 아빠와 엄마 이렇게 하나 돼서 좀 이렇게 행복한 가정들 만들어가면 좋겠습니다. 아이에게 주고 싶은 세상 함께 만들어요. 아빠랑 이상으로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